매일 아침과 저녁 여러분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쩌면 의식하지 못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삶의 모습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백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제작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작 가구는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수납장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루틴과 삶의 흐름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구 외관을 디자인하기 전에 그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루틴을 먼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를 아름답게 맞추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제일 마지막 순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백이 생각하는 제작 가구는 살아가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동선, 작은 습관, 손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고려하는 것. 여백의 제작 가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백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부부는 욕실에서 샤워를 끝내고 스킨케어와 머리 말리기를 한 번에 끝내는 편이에요. 이런 루틴을 가진 분들에게는 욕실 가구의 내부 구성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어디에 두면 편할지, 헤어드라이기를 어떻게 보관해야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을지 이런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거울 수납장이나 하부 세면장을 설계하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킨케어나 헤어스타일링을 욕실이 아닌 파우더룸 공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욕실은 훨씬 더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이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틴에 따라 가구의 구조와 공간의 설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방은 어떨까요? 매일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개인적인 루틴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저희 부부가 키가 좀 큰 편이라 주방 하부장 높이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주방 상판의 높이는 조리 시 허리를 굽히는 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용자의 키에 맞춰 단 1, 2cm만 조정이 되어도 하루 루틴 속 작은 피로가 크게 줄어들게 되죠.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높이로 제작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우리 집 주방 루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세기 위치는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제가 왼손잡이라 웬만하면 식기세척기가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식기세척기의 위치도 단순히 구조나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손의 방향, 열고 넣는 동선, 정리 습관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왼손잡이라면 식기세척기를 왼쪽에 두는 것만으로도 매일 반복되는 손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아침 루틴은 어떠신가요? 아침마다 가족들이 영양제를 챙겨 먹는 루틴이 있다면 정수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약 수납장을 두면 정말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주방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 다른 루틴들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부장을 설계할 때 많은 분들이 선반이 좋을까요? 서랍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서랍형 구성은 선반보다 자재와 하드웨어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소폭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랍을 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매일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고 손에 닿는 위치에서 수납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루틴의 피로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작은 변화가 되거든요. 물론 브랜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서랍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목대 자재로 제작한 언더레일 타입의 수납 서랍을 활용하면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아끼는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퇴근 후 대부분의 루틴이 밤에 집중되어 있다면 주방의 조도와 움직임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늦은 퇴근 후 조용히 주방을 사용하는 분들에겐 서랍을 열 때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 그리고 상부장 아래와 벽면 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간접 조명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쨍하고 밝은 불빛 대신 내 루틴을 따라오는 은은한 조명은 피로를 줄이고 집중을 흐리지 않게 해주는 조용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주방을 설계할 땐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수납장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커트러리가 많은지 접시류가 많은지 베이킹 도구나 소형 가전이 많은지에 따라 수납 방식도 가구의 깊이도 주방의 구조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살림살이의 양과 성격 그리고 그걸 꺼내는 손의 움직임까지 제작 가구는 그 흐름을 따라 설계되어야 합니다. 예쁜 모양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내 삶의 패턴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나의 생활의 흐름이 담겨야 비로소 나만의 주방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예쁜 붙박이장도 막상 열어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내 옷과 액세서리는 얼마나 많은지, 반팔옷이 많은지, 롱코트처럼 긴 옷이 많은지에 따라 옷장 내부의 구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 없이 일률적으로 설계된 옷장은 너무 높은 선반, 너무 낮은 서랍으로 인해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생겨버리곤 합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루틴이 있다면 그에 맞는 공간 설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침대 하나만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죠. 조명의 위치는 눈부시지 않도록 손에 닿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콘센트나 무선 충전 포트가 가까이에 있는지 안경이나 책, 핸드크림처럼 자주 쓰는 물건들은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마련해줘야 합니다. 이런 세심한 요소들이 모이면 침실은 수면 공간 그 이상으로 매일의 리듬을 부드럽게 마무리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4살 자녀의 루틴에 맞춘 책장은 어떨까요? 아이가 스스로 책을 꺼내고 펼쳐보고 다시 제자리에 정리하는 루틴을 만든다면 그 자체가 작은 독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루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책장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책장이 너무 높으면 늘 부모의 손을 기다려야 하고 너무 낮으면 오히려 흥미를 잃을 수 있겠죠. 스스로 꺼내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높이, 그게 아이에게 맞춘 첫 번째 가구 설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건 나와 우리 가족의 루틴이 가장 먼저 정의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예쁜 디자인은 그 다음이어도 늦지 않습니다. 제작 가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예쁜 디자인보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족의 루틴은 어떤가요?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주말 루틴 등 반복되는 생활의 흐름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살림살이를 파악해보세요. 자주 쓰는 물건, 계절용품, 버릴 것과 정리할 것, 보관할 것을 나눠보면 공간에 불필요한 볼륨이 보입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뭔가요? 가장 자주 열고 닫는 공간부터 동선을 설계해야 하루가 쾌적해집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세요. 구성원의 키, 왼손잡이, 허리 통증, 취미나 습관까지 공간이 아닌 사람에게 맞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화장대는 있지만 앉을 필요는 없는지, 옷이 많은지, 요리를 많이 하는지 등 형태보다 기능을 먼저 고민해보세요. 좋아하는 컨셉과 무드는 나중에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구조와 동선을 먼저 고민하고 디자인과 감성은 그 후에 채워져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제작 가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떤 자재를 쓸지, 어떤 색을 쓸지 고민하기 전에 우리 가족의 루틴부터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업체가 제안하는 멋진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집에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우리 집에 머무는 구성원들의 생활을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구에 어떤 루틴을 담을지 먼저 생각한다면 나에게 딱 맞는 가구가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은 가구에 어떤 루틴을 담고 싶으신가요? 오늘도 여백합니다.